반갑습니다. 토토 자동차입니다. 잘 계시죠? 건강하게. 요즘 자동차들이 급격하게 그 정밀 진단을 좀 요하는 차량들이 입고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차량도 마찬가지 사연으로 입고를 했고요. 이 차량은 일반 정비샵에서 여러 가지 정비를 좀 하셨고요. 기본적인 정비를 했어요. 차량은 LPG 차량인데 또 플러그하고 배선 또 관련된 일부 부속을 교환을 하고 입고를 됐고요. 이 차의 불편함은 가속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좀 당기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의뢰를 좀 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연료 라인에서 연료가 압송이 안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산소 센서 피드백도 안 되고, 또 하나는 가속을 할 때 RPM이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그런 증상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진단하는 결과 알터레이터도 좀 발전이 안 되고, 또 연료 펌프에서도 연료가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가장 큰 1차적인 문제를 또 발견을 했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냉각수가 문제예요. 냉각수가. 내연기관차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엔진 오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냉각수라고 늘 말씀드리죠. 좀 있으면 여름이에요. 뜨거운 여름이에요. 아직은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곧 아주 뜨겁고 영상 30도 이상의 온도가 오르내리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연기관차들은 거기에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이 돼서 차가 문제되는 게 계속 많아져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제가 진단하고 같이 영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엔진룸을 보시면 플러그하고 배선은 이렇게 교환이 쭉 돼 있어요. 내부가. 엔진도 좀 깨끗하죠. 차주분이 성격이 깔끔하세요. 저처럼. 우선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컴퓨터가 두 개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우선 보겠습니다. 예, 고장 코드는 없고요. 이 차량이 산소 센서를 활성화를 좀 제가 시키고 연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선 봐야겠어요. 그래서 냉각수온은 지금 86도 정도 됐고요. 자, 산소 센서 피드백이 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불완전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고정적으로 잘 되고 있네요. 그래도 좀 희박 쪽으로 좀, 농후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네요. 좀 전에 제가 찍은 산소 센서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전하고 지금하고. 자, 인터페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10바 이상 나와야 되죠? 연료 펌프가. 우리 구독자님들은 대충 알 거예요. 고장 코드는 또 없고요. 그 다음에 연료 펌프 압력, 회전수 요것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연료 압력이 지금 69 정도 나오죠? 6.9 헥토파스칼 나옵니다. 6.9 헥토파스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량의 기본은 8바 이상 나와야 되죠? 8 헥토파스칼. 일단은 펌프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는 제가 이렇게 비중계로 비중을 재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4.9 정도 나오더라고요. 비중은. 그래서 냉각수도 교환할 거고요. 또 뒤쪽에 연료 펌프가 지금 회수를 해야 돼서 펌프 쪽 한번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냉각수 수리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해놨어요. 뭔가 배선을.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게 지금 뭐냐면 위에 빨간 선은 전압이고요. 또 밑에 녹색은 전류예요. 지금 평균 전류 전압이
얘들이 110A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14.17V 정도 나오죠. 14V 좀 볼게요. 전류값이 공회전 상태에서 평균이 13.3A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안에 들어가서 제가 모든 전기를 다 켜볼 거예요. 켜봐서 진짜 맥시멈 암페어가 전압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인젝터를 탈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케일이 많이 껴있죠. 1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단 스케일 클리닝 한번 하고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인젝터는 모두 클리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클릭을 이렇게 맞췄고요. 거의 새거 기준으로 다 클리닝이 됩니다. 물론 성능도 누설이 되지 않은 인젝터는 다 성능이 100% 예, 복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젝터를 클리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젝터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소변줄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소변줄기는 항상 마지막으로 제가 분비물을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비물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이 홀이, 자세히 보이는 그 홀이 있죠. 예, 바늘구멍 같이 생긴 그 홀 자체가 막힌다면 그 정확하게 우리가 0점 조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점 조정을 마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유화 방식, 유화 분사나 무화 방식을 적절하게 연소시키기 위해서 연소실 내부 엔진에다가 어떤 연소되는 과정을 마지막 최종 단계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연료 펌프, 라인, 필터, 저 안쪽에 보는 연료 압력 내규레다, 예, 여기를 걸쳐서 다시 인젝터로, 또 인젝터에서 다시 바이패스가 돼서 다시 탱크 쪽, 분배 쪽으로 이렇게 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여기서 동맥경화가 걸린다면 다시 한 사이클이 못 가겠죠, 심장으로. 예, 이런 사이클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 다음은 제가 알터레이터 지금 교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를 교환할 거예요. 냉각수를 교환할 거고, 이제는 연료 펌프는 이제 교환해서 장착을 할 거고, 냉각수 굉장히 중요하죠. 엔진 오일도 중요하지만 냉각수가 더 한 수 위로 중요해요. 예. LPG 차량들은 이 하단 부분에, 밖에 안쪽이죠, 운전석이나 조수석 안쪽, 위쪽, 중앙 부분이나 좌측 부분, 중앙 부분에 이렇게 연료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 팁을 드리자면, 연료 필터는 정기적으로 보통 8만 내에서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료 모터의 수명이 한 40%에서 적게는 30%까지 수명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너 시간이 지금 흘렀고요. 고객님이 불편한 사항, 그리고 제가 진단해서 안 좋은 것들 하나 둘 셋 이렇게 순서대로 교환을 다 했습니다. 인젝터는 교환하지 않고 다시 체크해서 클리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알터레이터는 교환했고요. 엔진오일 교환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동을 걸 거예요. 좀 전에는 6.5바 이렇게 떨어졌죠. 레일 압력이 지금은 이제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3.6바. 시동을 걸었을 때 이 압력이 몇 가지 올라가야 돼요? 예, 900, 1000. 그리고 무든 부하를 줬을 때도 버티는 힘이 있어야죠, 정상이라면.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을 제가
발전량과 배터리 전압을 지금 측정을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레드 컬러, 빨간색은 전압이고요, 초록색은 전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압은 좌측에 있고 전류는 우측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좀 이 차량이 지금 가속 불량도 물론 낮지만 전기 부하를 줬을 때 실내에서 어떤 전기 장치를 작용했을 때 좀 차가 떤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터레이터를 보니까 좀 전에 그 사진, 스냅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충전이 안 됐어요.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우리 이 차량이 중고차를 구입하셨어요, 지인분한테. 그런데 배터리가 뭐 잠시 세워놔도 방전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방전되는 데는 없었고요. 이 차량이 문제가 뭐였냐면 충전량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발전기는, 알터레이터는 배터리 시동을 돕기 위해서 배터리에다가 모든 전류로 인해서 전압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완충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에 실내등을 켰던가 미등을 켰을 때 1시간 2시간만 세워놨어도 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방전이 아니고 충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잠깐 참고로, 우리 구독자님들 참고로 좀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캡처를 해놨는데,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면 평균 전압과 평균 전류량이에요. 밑에는 전류량과 전압을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보시면 요 그래프는 위쪽은 당겨보면 14.39V 나오죠. 그죠? 14.39V 나옵니다. 이게 평균 에버리지 값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이 전류 전압량이 저희들이 차량 안에서 시동을 걸고 전기를 주었을 때, 라이트 켰을 때, 안개등을 켰을 때, 그리고 하이등을 켜고 또 에어컨을 켰을 때 쭉 전류량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막대 그래프가 움직이면서, 눈금자가 움직이면서 같이 평균 전압량과 전류량이 같이 움직이죠. 그랬을 때 이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지, 발전기가 충전 전압이 정상으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자, 쭉 가보겠습니다. 요 구간은 지금 에어컨과 히터를 같이 켰을 때예요. 그랬을 때는 더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암페어가 더 올라갑니다, 전류량이. 전압량도 약간 대비해서 올라가지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왜? 전압은 순간적으로 전기를 사용했을 때 잠깐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거를 알터레이터가 또 보충을 해주는 거죠. 충전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는 더 필요한 전류와 전압이 필요하겠죠. 사실은 전압의 변동은 크지 않아요. 다만 전압이 쭉 갔을 때 전류량이 크다는 거죠. 자, 녹색 선을 좀 보시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전기 부하를 제가 하나씩 끄는 상태예요. 오프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는 또 다시 전압량이 떨어지죠, 쭉. 그래서 최고 이 알터레이터는 110A인데 110A짜리는 최고 80% 이상 나오면 정상이다 라고 현장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측정을 했고요. 이제 이 차 마지막 냉각수를 교환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비 파트입니다. 냉각수 교환이고요. 이제는 며칠 후에는 굉장히 낮 기온이 올라갈 겁니다. 차량은 엔진 온도가 더 올라갈 거고요. 관리가 안 된 차들은 고속도로나 악조건에서 무조건 차가 정지할 수 있고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냉각수 때문에. 예. 그래서 내연기관 차들은 냉각수를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누가요? 정비소에서. 여러분들은 차만 타시면 돼요. 기름 넣어주고. 저희들은 기술자잖아요. 예, 자동차를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래서 냉각수에서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냉각수는 자동차를 말 그대로 냉각을 시켜주는 어떤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이 케미칼이 잘 나와요. 화학약품이죠. 그래서 요거는 마시거나 흡입을 하면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색깔이 이쁘다고 마시면 바로 구토가 나고요. 헹구셔야 돼요. 예, 오바이트 하셔서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잠깐 주의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냉각수를 교환하실 때는 항상 자연 낙하 방식으로 교환하시면 안 돼요. 어디는 아직까지 전기업소에서 자연 낙하 방식으로 교환하는데, 엔진을 구동한 상태에서, 예, 공회전 상태에서 냉각수를 교환하셔야 돼요. 강제 순환 방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장비를. 그래서 강제 순환 방식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배출구를 열고요. 배출구를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중을 맞춰놓은 냉각수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엔진 쪽으로 강제로 압력을 이용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요거는 제가 한 2번 정도 프로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엔진 소리도 달라지죠. 지금 보세요. 엔진 소리 들어볼까요? 냉각수를 교환하는 순간 엔진 소리가 달라져요. 왜? 안쪽에 있는 탁한 물이, 정화된 깨끗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워터펌프가 회전하면서 정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는 건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물 무게가 있죠. 그래서 물 무게가 무거워져요. 산성화가 되면서. 산성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순환 방식으로 교환을 하는 거고요. 색깔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비중을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강제 순환 방식으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동차 풀 정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차량이 첫째 가속이 안 돼서, 그리고 등판용도 떨어지고 가끔 차가 부들부들 떤다. 그래서 연료 펌프 교환했고요. 또 한 가지 엔진 오일, 냉각수 교환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튠업을 했고, 알터레이터, 그리고 전기 쪽 이렇게 정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중고차를 구입하시거나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아니면 구입할 예정이시라면 꼭 전문가한테 꼭 이렇게 모든 정비를 맡겨 놓으시고, 그리고 증명된, 예, 확실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사를 찾으셔가지고 꼭 정비를 받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좋은 정보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비중계를 좀 보이는 게 교환 후입니다. 그래서 보통 20도 미만으로 여름에는 측정을 해서 이렇게 순환 방식으로 교환을 해야 엔진 온도도 정확하게 메모리 된 온도의 팬이 돌고, 뭐 연비도 내각 팬에 비례해서, 또 에어컨 켰을 때 에어컨에 비례해서 연료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세팅을 하면 정확하게 엔진 내부의 냉각은 정상으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나 사계절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꼭 냉각수 교환할 때 비중은 꼭 이렇게 18에서 20도 미만으로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 경험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